네, 프리마켓 뉴욕.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12월 5일 프리마켓 뉴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테이버 김태형이고요. 저는 최보아입니다. 네, 오늘도 일단은 시장이 상큼하게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방송 보시는 분들 기분이 좋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 맵 좀 확인해 보시면은 연결해 주시면은 지금 뭐 엔비디아가 0.5% 정도 상승하는 중이고요. 그다음 오라클이가 바닥에서부터 살짝 계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75%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그리고는 브로드컴, 마이크론도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는 AMD라든지 인텔, ARM 이런 종목들도 상승하면서 어제는 이제 종목별로 등락이 좀 발생을 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가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더라. 근데 넷플릭스 어디 가나요? 네, 오늘 넷플릭스 얘기를 좀 할 건데 넷플릭스는 오늘도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저의 계좌와 함께 좀 슬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보시면은 이제 그동안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안 좋았지만 그동안 최근에 많이 좋았었죠. 헬스케어가 오늘도 살짝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정도고 러셀 2000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러셀 2000 블룸에너지는 약보합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1%면 약보합이죠? 네. 일단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정도면은 우리가 그냥 뭐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차익 실현 나왔는데 1.16% 정도 살짝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프리장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오클로는 좀 이따가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눌 것 같긴 한데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네. 일단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다들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주식을 찍어내고 어찌 보면은 뭐 삼자 배중 유상증자라고도 볼 수 있는 외부 투자도 유치를 하고 주식도 발행하고 그리고는 주주들한테도 이렇게 돈을 받아가는 모습. 다만 아쉬운 점은 어제 장중에 15% 가까운 급등 이후에 바로 이렇게 SEC 서류가 공개가 되면서 오늘 6% 정도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자재는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이렇게 주제 넘는 것 같아서 원자재는 어떤가요? 원자재 여신한테 넘겨주시죠. 그죠. 네, 제가 원자재 쪽 한번 간단하게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구리 가격이 조금 전에 11,600달러를 뛰어넘으면서 어제 신고가. 기록했던 신고가를 네. 다시 한번 대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도 95,000위안을 넘어가면서 이 직전 고점인 15만 위안에 다시 한번 좀 다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도 말 그대로 에브리싱 랠리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은도 올라가는데 은도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은은 제가 안 보고 있었지만 은도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2% 넘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역대 최고치인 59달러에는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58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금 가격도 지금 4,200달러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4,300달러를 다시 한번 좀 돌파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코인 시장도 살짝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현재 보시면은 일단은 반등을 하는 건가라는 싶은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요번 주 들어가지고 살짝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아니하다. 그리고 어제 오늘도 보시면은 현재 분위기가 약간 어디 가노 이런 느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일단은 먼저 게스트와 함께 게스트 소개를 드리고 오늘 게스트분 정말 많이 기다렸던 분이고 저와 성향이 매우 비슷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야기꽃이 화려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저희 박상준 CMS증권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의상도 네. 정말 화려하세요. 아니, 저희 캐주얼 데이여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잘은 모르지만 딱 봤는데 저 의상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으신데 세 개가 다 브랜드세요. 네. 의도치 않게. 원래 그리고 패션은 약간 하나의 포인트를 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하나, 둘, 세 개가 다 포인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예쁘게 어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야 이런 분을 보고 우리는 패셔니스타라고 하지 않나. 네, 분산시키기 위해서 시선을. 시선 네. 분산이요. 이 패션은 본인이 직접 선택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집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보통 제가 하죠. 뭐. 네. 역시. 이 정도 화려함이면은 보통 본인의 선택이세요. 그래요? 네. 누가 입혀주는 게 여자들은 별로 아니라 안 본인이 네. 좋아서 입으시는 이게 확률이 높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여자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돌려가기. 형님 궁금해서. 제가 게스트를 바라보는 MC의 눈이 아니라 여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네네. 된다면 제 스타일은 아닌데.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일단은 저와 비슷한 성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저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가 최근에 뭐 스플릿 이후에 조금은 이제 AI랑 엮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떨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넷플릭스가 현재 밸류에이션이면은 과거를 놓고 보더라도 꽤나 많이 좀 떨어졌구나, 그래 매력적이구나. 물론 지금 이제 M&A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금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M&A가 너무 이렇게 좀 약간 지저분하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요 과정에서 넷플릭스에 대해 투자 아이디어가 약간은 좀 소외되어 있는, 수급에서 소외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던데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넷플릭스를 되게 좀 좋게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이제 넷플릭스 관련된 워너브라더스 관련된 인수전 요걸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먼저 궁금한 거는 이게 한국에도 이제 KBS 있고 TVN 있고 OCN 있고 많잖아요, 방송사가. 네네. 한국경제도 있고요. 뭐 많은 방송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관련된 채널들도 많고 회사들도 너무 많아서 이 회사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워너브라더스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아실 건데 워너브라더스 자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랑 채널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HBO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HBO 자체가 사실 이제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브랜드들도 뭐 이제 뭐 왕자의 게임이라든지 왕자의 게임.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굵직굵직한 것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프랜차이즈는 역시나 이제 DC 코믹스가 좀 될 것 같고요. 네. DC 코믹스는 이제 뭐 마블하고 거의 대척점에 있는 히어로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가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탐나는 어떤 존재일 텐데 이제 HBO 맥스라는 이제 그 앱을 냈고 디스커버리랑 이제 합병을 하면서 디스커버리 플러스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지금 매물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뭐 이제 과거에 아마존이나 애플도 이쪽에 조금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아마존이나 애플은 실질적으로 입찰은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파라마운트랑 컴캐스트랑 넷플릭스 이렇게 3파전으로 굉장히 좀 격렬하게 이쪽을 매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많은 분들이 알고 이제 실제로 즐기고 있는데 네. 파라마운트라든지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파라마운트가 보유하고 있는 IP를 좀 보시면 뭐 저기 탑건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제가 갓파더가 한글로 기억이 안 나요. 대부. 대부. 네, 네. 갓파더 대부. 그런 것들 유명한 거. 그러니까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 트랜스포머 뭐 G.I.조 이렇게 하는데 저기 중간에 저거는 뭐죠? 제게스요. 아, 별표 쳐놓은 거죠. 하필 봐도 그런 거를. 아니, 저기 별표가 있어요. 저게 뭐지 싶어가지고요. 이거 제게스는 그 유명한 스케이트보더들 있거든요. 네네. 그 미국의 그 스케이트보더들이 이제 만든 쇼인데 스케이트보드 자체가 굉장히 무모하고 이제 도전 정신이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떨어지고 굴르고 부러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자체 성향 자체가 굉장히 무모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모아놓고 되게 특이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진짜 막 젊은 감성이겠네요. 뛰어내린다든지 막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다든지 저 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상천외한 것들 많이 하는 좀 쇼인데 되게 유명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딱 보면 이런 것들도 있어. 뭐 이제 그렇다라고 싶지만 근데 여기 있는 쇼들을 보면 좀 옛날 느낌이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지금에 성공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이제 IP들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콰이어트 플레이스 딱 하나 좀 눈에 좀 그렇죠. 저는 보는 것 저기 같아요. 민걸스 되게 좋아하는데 저게 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왔던 퀸카로 살아남는 법이라고. 맞아요. 요거는 이제 리메이크가 요번에 되긴 했는데 네. 원만큼 이제 뭐 히트를 못 쳤죠. 네. 근데 이제 그 파라마운트가 되게 적극적이에요. 근데 이 파라마운트 자체가 2025년도 8월, 그러니까 올해 8월에 그 파라마운트 글로벌이랑 스카이댄스 미디어가 합병을 하면서 이제 그 오라클 창업가 레리 앨리슨 일가가 지금 지배주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확장을 하려는 의지가 되게 확고해요. 그렇다 보니까 8월 달에 이걸 완수하자마자 9월 달에 이제 비공식 인수 제안을 했는데 사실 요번에 이제 워너브라더스 인수 제안을 시작한 게 파라마운트예요. 네.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는 한번 보시면 이 주가 자체를 보면 굉장히 변곡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 2월 달에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솟았었고 그때는 뭐 이제 어디나 유동성 장세 펼쳐지면서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그 이후에 2022년도에 워너미디어를 인수하면서 지금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한번 현금 문제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고. 근데 얘네가 왜 지금 물량이 나왔냐면 그 당시 이제 AT&T로부터 워너미디어를 인수를 했는데 그때 430억 달러를 부채를 졌거든요. 근데 요거를 사실은 이제 부채를 지고 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채야 천천히 감소하겠지만 매출이 쭉 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이제 그 스트리밍이라든지 이쪽 서비스를 보면 경쟁이 굉장히 격렬했었고 그 경쟁의 가운데 2021년도, 2년도, 3년도 일정을 보면 디즈니랑 넷플릭스 외에 거론된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상당히 소외가 되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부채가 340억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매물로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결정적으로 3분기에 매출이 또 이제 순손실이 났었죠.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9월 달에 파라마운트에서 비공식으로 인수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주가가 이제 그때 이후로 막 급등해버려서 80몇 % 올라 버렸거든요, 주가가. 그러면서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경영진이 이제 매각 검토를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9월 달에는 거절을 했는데 10월 21일 날 이제 다수의 인수양을 자기네가 받았다고 밝히면서 그게 이제 신호탄이 돼서 여러 명이 이제 다 뛰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는 먼저 우리 돈 있으니까 너 지금 빚 많고 힘드니까 우리가 사줄게. 네, 먼저 제안을 한 넘어올래 거예요, 였는데 처음에는 안 팔려 했다가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콜이 들어오니까 그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보니까. 이제 이 정도로 돈을 준다고라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비딩이 굉장히 세게 좀 붙은 게 있고요.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건은 사실 제일 좋게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금액적으로는 뭐 공식적으로 넷플릭스가 이제 밝혀지진 않았지만 넷플릭스에서 제일 높이 부르고 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파라마운트에서는 케이블 TV, 그러니까 이제 그 워너브라더스에서 케이블 TV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그 TVN이라 CNN이라든지 이런 유명 채널들까지 해서 케이블 채널까지 자기네가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당 24달러를 불렀다가 2차에는 39달러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로 진지하냐면 저희가 이제 M&A를 제안하고 이제 반독점 규제 같은 것도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실패되면 위약금 줘야 되잖아요. 그 위약금을 21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그것도 상향했어요. 올렸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하다. 진짜 우리는 만약에 실패해도 50억 달러까지도 줄 50억 달러면은 5조잖아요. 5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제 리스크를 많이 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그 이런 위약금도 올리고 본인들 비딩도 올리다 보니까 자기네 자금으로는 뭐 레리 일가가 사실 뭐 자금 많겠지만 네. 거기서 뭐 다 뺐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우디라든지 중동의 자금을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자금 튼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그 파라마운트가 인수를 한다고 하면 전체 자산을 인수하니까 사실 이제 워너브라더스 입장에서는 가장 깔끔하고 좋겠죠. 그리고 자금도 빵빵하고 그리고 이제 그 레리 앨리슨이 트럼프랑 굉장히 친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렇다 그래서 보니까. 파라마운트가 가장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쉽게 통과시켜 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좀 이슈는 좀 있죠. 당연히 이제 미디어가 뭐 굉장히 큰 미디어가 되니까 이제 방독점 규제 같은 거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재무적으로 상당히 무리수를 둔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실 헐리우드 자산들이 굉장히 이제 좀 어떤 양질의 자산들이고 중요한 핵심 자산인데 거기에서 중동 자금을 끌어와서 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제 통과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는 영화 시장에서 점유율 한 40% 정도를 가지고 오. 그래서 굉장히 커진다라고 볼 수 있고 스트리밍도 강화가 돼서 이런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컴캐스트 같은 경우가 사실 저는 이제 좀 가장 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그냥 컴캐스트 하면은 이게 뭐지 싶지만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여기에 있고요. 네네. 유니버셜.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가 되게 많네요. 네. 솔직한 게 영화 많네요. 같은 거 보면은 뭐 주라기 공원도 있고 백투더 퓨처도 있고 근데 이게 다 제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옛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백투더 퓨처 뭐 이런 거 그잖아요. 보고 안 나오잖아요. 스티븐 네, 스필버그 네. 절대 안 만들 거니까. 저기 딱 전 눈에 띄는 게 조스가 눈에 띄네요. 조스 어딨어? 저 너무 많아서 조스 못 세 번째. 찾겠어요. 네, 세 번째 웨니의 세 번째 그러네요. 딱 있는데 야 조스가 나온 지가 지금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 네. 70년대에 나왔을 때니까. 그래서 IP가 여기도 살짝 조금 약해요. 근데 여기서는 제안을 한 게 현금이 아니라 구조적 합병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MBC 유니버셜이라는 그 스튜디오 저기 케이블 갖고 있으니까 그거랑 워너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 병합해서 독립법인을 이제 신설을 하나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서도 케이블 채널은 비인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파라마운트는 우리가 케이블까지 다 살게 이런 산다. 거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케이블은 못 살 것 같고 요것만 구조적으로 합병을 하자라고 하는 거여서 사실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된다고 하면 디즈니랑 가장 유사한 구조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갖고 간다고 하면 사실 디즈니 입장에서는 가장 불안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잖아요. 디즈니는 디즈니랜드를 가지고 네. 있고 가장 비슷하게 미디어랑 케이블 채널이랑 이제 놀이공원까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이제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사실 인기 측면에서 당연히 디즈니가 가장 높지만 이제 오히려 여기서 인수가 되면 디즈니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요게 이제 가능성이 제일 적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주주들 입장에서 현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채 청산하려고 이제 매각하는 건데 현금도 안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파라마운트와 넷플릭스가 좀 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오늘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아무래도 레리 앨리슨이 좀 더 이제 좀 불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온 게 국내도 전해졌는데 파라마운트에서 아예 그냥 그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넷플릭스를 더 선호하고 있다. 지금 사실 가장 큰 가능성 시장에서 나오는 건 넷플릭스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지금 현금 위주로 최고가 입찰을 넣었거든요. 현금으로 다 주겠다. 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랑 사실 이제 그런 거죠. 넷플릭스는 어찌 보면 뉴 미디어의 최강자이고 전통 미디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게 두 개 합치면 뉴 미디어랑 전통 미디어가 조합되는 거니까 하나의 좀 색다른 딜이기도 하고. 근데 넷플릭스도 케이블 채널은 역시 안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 케이블 채널, 그러니까 지금 워너브라더스 입장에서는 인수는 좋은데 케이블 채널은 따로 남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될 거냐 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쪽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의 현금 뭐 자기네 현금도 엄청나게 충분히 있고 분명히 그걸 쓰지 않고 이제 뭐 채권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이제 본인들이 넷플릭스 앱 가지고 있고 HBO 맥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번들로 제공을 하면 고객 입장에서 더 싸게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왜냐면 둘 다 따로 하는 것보다 당연히 묶어서 하면 더 싸게 할 테니까. 근데 아쉽게도 뭐 그렇게 된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저희가 좀 사용하려면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HBO가 지금 저기 쿠팡플레이. 네, 쿠팡플레이에서 네, 쿠팡 나오잖아요. 거기에 들어있죠. 그거 아마 계약 기간이 끝나야 될 거예요. 왜냐면 넷플릭스도 예전에 처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 거기에 그 하우스 오브 카드가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네. KT랑 계약돼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뒤에 넷플릭스를 볼 수 있었어요.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경쟁 구도에서는 넷플릭스가 이제 요번에 워너 브라더스를 인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넷플릭스가 부족했던 게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히어로물 같은 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디즈니랑 거의 대척점에서 마블이 조금 힘들어 하는데 DC는 또 요번에 또 살아났죠. 갑자기 네. 슈퍼맨이나 이런 거 나오면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인수한다고 하면은 그거 아마 다시 살려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해리포터나 왕좌의 게임 좀 다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프리퀄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근데 프리퀄은 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약간 마지막 시즌만 다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진짜 그 작가분이 해가지고 그게 좀 너무 아쉬움이 컸어가지고 왕좌의 게임도 아마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근데 이제 반독점 심사에서는 요게 이제 가장 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넷플릭스 자체가 지금 스트리밍 쪽에서는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인수를 또 시켜준다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든 풀어내겠지만 디즈니도 사실 뭐 폭스 인수하거나 뭐 이럴 때 다 풀었으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기억하기로는 워너브라더스가 10년 프로젝트였던 걸로 기억해요. 해리포터 드라마를 네네. 이제 10년 동안 시즌별로 해서 하겠다라고 그런 프로젝트도 대형 프로젝트를 했는데 거의 몸값 띄우기라고도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가 이게 9월 달에 제안을 받고 이제 본인들이 진짜로 즉흥적으로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지만 분석이 있겠지만 사실 그 앞에서 본인들이 내놓은 계획에서 케이블이랑 스트리밍이랑 분사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들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자구책은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옵션 중에 하나로 매각이 딜이 나쁘지 않아서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 내놓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몸값 띄우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원래 이제 계획을 하고 잘 해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살아나려고 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번 달 안에 거의 결정 나요. 이제 12월 중순에 아마 넷플릭스에서 그러니까 그 워너브라더스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나오고 연말에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내년 초에 규제 신청 들어가면 사실 거기서 결정되면 끝난다고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조금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뭐 실적도 잘 나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요번에 이제 분수령이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채권 발행이나 당연히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거고 그게 이제 좀 지나가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이제 뭐 대들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대들 수 있는 이제 그 경쟁자가 없죠. 넷플릭스 자체가 아주 튼튼해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여기 왕좌의 게임 파라면 저는 해리포터 파거든요. 아. 넷플릭스에서 해리포터 하나 못 봐서 제가 쿠팡 플레이를 따로 해리포터만 보려고 구독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 만약 넷플릭스에 생긴다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쿠팡 플레이 해지하겠죠. 아무튼 근데 기대가 쿠팡 되네요. 플레이는 사실 쿠팡 때문에 안 쓰고 쿠팡 와우 그것 때문에 못 또 쓰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네. 그게 너무 편해서. 저는 그래서 쿠팡과 넷플릭스를 모두 투자하고 있습니다. 쿠팡 러버세요 또. 쿠팡 요번에 조금 타격이 있으시겠네요. 뭐 괜찮습니다. 뭐 지나가겠죠. 뭐 항상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이것도 뭐 느낌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뭐 정리하자면은 12월 중순에 일단 먼저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1월 되면은 이제 뭐 법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내리 앨리슨이 또 태클을 걸 수도 있다. 만약 법적에서 이제 넷플릭스랑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또 시간이 또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거기까지 넘어가면은 거의 그게 다시 이제 되돌려가지고 뭐 이제 워너브라더스가 이제 파라마운트에 넘겨주고 그렇게 되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어떤 상황으로 걸지 모르죠. 그건 네네. 이제 뭐 모르는 거니까 네네. 보긴 봐야겠지만. 일단 결론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요 부분에서 만약에 투자 아이디어가 지금 아까 워너브라더스가 주가가 이미 선반영으로 많이 튀어오른 상태라서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 개인들이 좀 궁금한 거는 지금 그러면 넷플릭스가 지금 뭐 괜찮을까요? 아니면 워너브라더스가 괜찮을까요? 라는 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런 투자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저는 넷플릭스를 이제 계속 봐야겠죠. 넷플릭스를? 예,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는 감사합니다. 것을 좀 보면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넷플릭스가 예전부터 이제는 뭐 자리 완전히 1위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넷플릭스죠. 화이팅! 넷플릭스 화이팅! 네, 저희 궁금증 여기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포앵커의 타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로봇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에서 로봇 전략을 수립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로봇 ETF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이게 이게 그 로봇 AI에서 이제 다음 로봇을 찍었잖아요. 네. 이제 그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용했어요. 그동안 행정명령이 굉장히 나오다가 이제 한동안 조용하다가 요번에 이제 행정명령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명령 한 거 아니고 뉴스가 나온 건데 이제 국가 로봇 전략 수립을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근데 올해 7월 달에 그 드론 관련돼서 행정명령이 네. 있었고 그거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에어로바이런먼트라 이런 주식들은 이제 그 중소형 주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 이제 요새 또 부각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에서 사실 로봇 관련돼서 왜 이런 게 안 나오나 생각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지금 등록된 로봇 관련된 기업만 19만 개거든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업들이 뭐 어떤 엄청난 기술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뭐 이제 기업 탐방 가서 뭐 로봇 박람회나 이런 거 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가들이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게 유니트리나 유비트리. 저는 유니트리만 기억이 나고 있거든요.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스스로 배터리도 교체하고 별 기술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옵티머스 빼고는 미국에서는 거의 조용했었는데 요번에 이런 것들이 나온 거 보면은 그런데 경각심을 느낀 것 같고요. 실제로 11월 24일 날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하는 행정명령 서명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뭐 과학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가속화를 하겠다. 거기에서 5대 핵심 우선순위로 뭐 AI나 에너지, 뭐 바이오 이런 게 나왔는데 거기에 로봇공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11월 중순에 그런 게 좀 나왔었고 요번에 뉴스에서 나왔었고 아마 26년에는 행정명령. 저거 뭐죠, 근데? 근데 그런 거죠. 이제 그 로봇들이 춤추는 걸 꼭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로봇들은 춤을 못 춰서 난리일까 제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춤을 추면은 관절이라든지 감속기,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 다 검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저런 행동을 하려면 로봇들이 시뮬레이션에서 다 돌아간 다음에 그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서 바로 이제 적용을 했을 때 그게 시행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대요.
근데 과거에 몇 달 전이었나 그 옵티머스가 발레하고 막 그런 영상 나왔었거든요. 그 영상은 시뮬레이션 후에 바로 원샷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술이 소프트웨어나 이쪽에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번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ETF라든지 종목들이 상당히 들썩이기 시작을 했고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로도 투자 가능합니다. 뭐 미국에도 있고 이제 중국에도 있고 다 있겠지만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국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 이렇게 5개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그 이제 그 뉴스 나온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다음 날의 주가 반응이에요. 그래서 종가인데 보면은 이제 그 주가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아까 마지막 전에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요거를 보면은 주가가 5%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미국하고 한국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이나 2개도 보면은 이제 타이거랑 코덱스랑 그 주가 상승률 폭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안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다른 거고 미국 휴머노이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ETF 다양하게 돼 있는 것도 많이 없을 텐데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돼 있는데 요번에 이제 로봇이 나온 이유는 나왔을 때 이제 요런 반응이 조금 엇갈렸던 이유는 아마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당연히 미국 뭐 테슬라 이런 데일 거고 그 다음에는 한국의 로봇 기업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중론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걸 내놓은 게 이제 그 중국의 부품이라든지 배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중국의 부품을 배제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반도체 뭐 이런 것처럼 완전히 배제시키려고 하겠지만 옵티머스만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중국 부품이 되게 많거든요. 뭐 중국 기업 중에 산화 인텔리전스나 뭐 투오프라든지 뭐 이제 그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빼고 하기 쉽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대체 노력은 갈 거죠, 분명히. 그런데 이제 한국에 상장되는 로봇 기업들이 또 코스닥에 상장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좀 수혜를 본 것 같아요. 코스닥 요새 이제 붐업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거랑 거기다 이제 로봇 가서 대체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4번째 있는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기업들 로봇 실적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안 좋았던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산업 전체적으로 올라가겠지만 그 중에 이제 그 우열은 조금 가려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휴머노이드 ETF를 살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이제는 우리가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이라기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기업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테슬라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장기적으로? 그렇죠. 사실 저는 요새 이제 뭐 저도 테슬라 당연히 이제 한국의 어느 투자자처럼 보유를 하고 있지만 테슬라를 볼 때 이제 전기 자동차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매량. 네. 이제 판매량이 뭐 유럽에서 떨어졌다. 이게 이제 엄청 짓누르던 시기가 있었죠. 올해 초만 해도 좀 그랬었고. 근데 최근에도 뭐 유럽에서 뭐 이제 중국에서 판매 반등했다. 이래도 주가 안 오르고요. 뭐 유럽에서 떨어졌다 해서 별로 영향 네, 없거든요. 맞아요. 다만 이제 FSD 같은 거나 로보택시 같은 건 좀 영향이 있죠. 그게 결국에는 이제 그게 휴머노이드 이제 그 AI, 피지컬 AI 끝에 있는 휴머노이드한테 연결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로봇 쪽으로 기대감을 조금 많이 갖지 않을까. 투자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기술이 더 발전된 것도 곧 나오지 않을까. 테슬라에서. 옵티머스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려보는 그날까지 알겠습니다. 네, 근데 로봇을 집에 들이실 건가요? 상용화가 된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쉽지 않을걸요. 아파트라서. 아니 혹시 제가 층간소음. 네? 층간소음. 아니 제가 SNS에서 최근에 유행하는 그 로봇 짤이 있더라고요. 네네. 로봇을 1억 얼마를 주고 사왔는데 그 로봇이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시키는 맞아요. 족족 다 집안 가구를 때려 부수는 그런 영상이 되게 요즘 화제가 되고 있어요. 요리 시켰더니 맞아요. 부엌을 다 프라이팬 부시고. 막 깨고. 네.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로봇이 그 정도로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그 중국의 로봇 관련된 그 주가 제 ETF도 마찬가지고 이제 로봇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4월 좀 정점으로 찍었다가 다시 한번 좀 하락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게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게 이제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우리 테슬라 매출의 80%는 옵티머스가 될 거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관련돼서 쭉 오르다가 이제 그 올해 중반쯤에 이제 유니트리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뭐 이제 신청서 제출했다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다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유니트리가 내년 1분기에 상장해요. 중국에. 저는 이제 그게 좀 애매한 게 그때가 이제 피크가 될지 그게 분수령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유니트리 자체는 뭐 크게 적자를 보는 그런 기업은 아니고 뭐 괜찮습니다. 유니트리의 뭐 이제 그 기술도 좋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니트리의 로봇이 어디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되는 데 없어요, 많이. 뭐
이제 교구제나 뭐 이런 걸로 쓰겠죠. 근데 유비테크 같은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장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막 보신 적도 있을 텐데 막 이제 배터리 혼자 갈고 막 이런 게 유비테크의 로봇이에요. 네. 봤어요. 네, 그러면 뭐 서로 갈아주고 네. 로봇 끼고 이런 게 그게 유비테크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집에서 쓰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공장에서 먼저 사용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도 사실 뭐 로보택시 이거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 뭐 웨이모나 뭐 이런 데가 라이다라든지 학습된 곳에서만 도는 거잖아요. 이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고 이 면에서는 테슬라가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테슬라 뭐 이제 뭐 말이 많죠. 뭐 신호 위반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학습에서 온 거잖아요. 인간의 그 어떤 행동 패턴을 학습했기 때문에 네. 인간이 신호 위반하니까 그거 지금 자기가 적절히 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확장성에서는 뭐 이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게 의미가 있겠죠. 웨이모, 라이다 쓰고 뭐 이제 레이저 쓰고 해가지고. 근데 한 번에 퍼지는 거는 당연히 FSD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도 이제 ETF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게 로봇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거는 맨날 우리가 얘기 나오는 게 국내 로봇은 아무래도 좀 테마성이 좀 짙고 그런 부분에서 제조를 뭐 부품을 제조한다는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 기업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식으로 이제 우리가 옵티머스처럼 학습을 할 수 있는 AI 관련된 정말 똑똑한 친구들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을 보는 것도 당연하겠고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현재 로봇 시장에서 제조업에서 잘하는 뭐 국가나 기업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뭐 중국도 있겠지만 일본도 많이들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는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가별 ETF 뭐 국내 상장이든 미국 상장이든 투자를 할 때 국가별로 이렇게 비중들이 다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비중들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좀 좋을지. 저는 사실 아까 이제 한국 ETF를 좀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장기 테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장기 테마로 투자하기가 내 그냥 계좌에서 장기 말은 10.5 나는 이거 뭐 10년 뒤에 보겠다. 근데 안 보면 모르겠지만 보게 되거든요, 자꾸. 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하기가 요새 굉장히 좋은 환경이 연금 계좌인 것 같아요. 네네. 개인연금이든 뭐 IRP가 됐던 한국에서 ETF를 다 담을 수 있으니까 이런 ETF들 다 거기서 담을 수 있거든요. 아, 요걸 담아 놓으면은 산업이 커지니까. 그렇죠. 그런 생이 뭐 병동성이 있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내년 1분기에 유니트리가 상장했는데 피크가 돼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하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제가 실제 경험인데 여보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제가 실제 경험인데 제가 예전에 홍콩에 한번 이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콩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팬데믹 때 막 가서 격리하고 막 거기 가서 이사했거든요. 그거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퇴직금 IRP를 계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거 뭐에 투자하지? 근데 정신 없잖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전기차 ETF를 그냥 사고 까먹었어요. 네. 까먹었는데 그 계좌가 지금 수익률이 전기차가 물론 이제 제가 완전 피크 치고 좀 떨어질 때 팔고 딴 거 나스닥을 사긴 했는데요. 그 계좌의 수익률이 지금 100% 넘거든요. 연금 계좌인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근데 까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막 안 보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그러니까 한 50% 넘겨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하는 게 용이하지 않을까. 연금 계좌에서. 로봇은 지금 워낙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집에서 살지 뭐 좀 모르기 때문에 변동성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와중에는 그냥 장기 투자로 뭐 이런 ETF 연금 계좌에 조금 뭐 한 10%에서 성장 산업 섹터로서 네. 길게 보고 그냥 묻어놨다가 정말로 우리 집을 로봇 보일 때까지는 좀 이렇게 두면은 괜찮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보는 게 좀 중요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도 뭐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더 이제 뭐 중국의 종목도 하나 좀 이렇게 뭐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지금 그 우리가 라이다 얘기 아까 했는데 네네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라이다 MS가 제일 큰 게 이제 중국 기업이고요. 네. 이게 이제 헛사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물론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이거 괜찮은 기업인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우여곡절이 조금 있었습니다. 일단 라이다 자체는 우리가 웨이모에 달고 다니는 게 라이다잖아요. 그 네네네. 위에 이제 라이다가 안정성을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 안정성을 한 단계 추가해 주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벨트 하나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겠냐 뭐 이제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정말로 이제 그 운송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 경차 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뭐 비싼 차를 사람들이 왜 사냐고요. 그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뭐 이제 디자인 뭐 이런 것도 보는 건데 라이다는 문제가 두 가지 있었는데 과거에 첫 번째는 못생겼어요. 그거 닮은 택시 같아요. 예전에 동그랗지 그렇잖아요. 않았나요? 그걸 네. 뭐 내 스포츠카 포르쉐 누가 달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문제예요. 포르쉐.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포르쉐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네. 그리고 너무 비싸요. 한 대에 10만 달러 정도 했습니다, 과거에. 오. 근데 헛사이에서 이거를 엄청나게 낮춰가지고 지금은 보편화시켜서 500달러 한 대에 오. 200달러까지도 낮췄고요. 네. 그리고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작아져서 이제는 라이다가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 알기도 힘들어졌어요. 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도 라이다 잘하는 애들 있었거든요. 뭐 루미나나 벨로다인이나. 근데 그런 애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유일하게 헛사이랑 로보센스 뭐 이런 중국 기업들만 남아 있습니다. 오, 그래서 네. 라이다 쪽에서는 중국인데 이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자율주행 체제에서 중국은 라이다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샤오펑이 네. 그 뭐 이제 과거에 뒷말로는 뭐 이제 테슬라의 엔지니어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다 테슬라랑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거기도 FSD를 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샤오펑 빼고 나머지는 다 라이다를 꼭 써요. 그러니까 이제 체제가 중국은 좀 중국을 필두로 한 전기차 기업들은 라이다 체제로 가는 것 같고, 뭐 미국에 이제 테슬라나 FSD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라이다 많이 쓰이고, 요게 로봇에도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가 많이 따졌다가 요번에 로봇 관련된 기업들 들썩이면서 주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3분기에 뭐 최고 실적 찍었는데 이제 뭐 여러 막 루미나 망하고 이러면서 막 볼보에서 루미나랑 계약 끊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그럼 라이다 이제 안 쓰는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라이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떨어졌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벨로다인을 제가 분명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찾아봤더니 거기 어디 인수됐어요, 거기. 예, 그러면서 이 상장 폐지로 네, 일단은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걸 한때 테마스가 좀 돌긴 돌았었는데 그게 지금은 실제로 제조고 빠진 게 이렇게 중국 쪽으로 오히려 돈 매출이라는 게 많이 넘어간 네. 상황이다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쪽은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히토류 관련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히토류는 우리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죠? 일단은 히토류는 저희가 중국과 미국이 하회를 했다. 뭐 그러면서 네. 이제 히토류를 1년간 유예를 하면서 다시 주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 이게 2025년 11월 20날 나온 거고요. 여전히 사우디랑 히토류 공급망 추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에 MP 머터리얼즈가 또 껴 있거든요. MP 머터리얼즈랑 국방부랑 같이 들어갔고요. 미국 국방부가 49%, 사우디가 51%가 가져가요. 근데 여기에서 자금 조달을 다 국방부가 해줘요. 그러니까 MP 머터리얼즈 완전 밀어주는 거고요. 지금 과거에 뭐 아시겠지만 MP 머터리얼즈는 정부에서 뭐 4억 달러 투자해주고 엄청나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MP 머터리얼즈나 뭐 이제 USA 레어나든지 이런 주식들 보면 그 10월 달에 이제 막 둘이 격하게 이제 중국이랑 뭐 우리 이제 안 하겠다 막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주가 급등했다가 지금 다 돌렸어요. 근데 지금이 오히려 저는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항상 핑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도 있고 핑계도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그 히토류 규제를 할 때 아 우리 그 밀수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진짜 과학에는 중국 내에서 뭐 밀수가 90%다라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근데 밀수가 확실히 있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중국 정부에서 잡으려고 하는 건 있는데, 항상 이제 밖에 제재를 자기네가 이제 무기화할 때는 그거를 핑계 삼는 거죠. 아 우리 밀수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그거 다 검수하고 나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 결국 무역전쟁 카드로 쓰이는 건데, 저는 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MP 머터리얼즈 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제 증설을 계속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MP 머터리얼즈는 약간 경히토류가 많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 경히토류를 좀 넘어서야 결국에는 이제 좀 실질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효율이 많아질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USA 레어 같은 경우에 실체가 사실 뭐 그렇게 없죠. 근데 거기는 네. 이제 정제만 하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조금 주가 들썩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기억해 보시면은 요 무역 전쟁 다시 이제 협의하기 전에 이제 그 USA 레어 CEO가 백악관이랑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것도 MP 머터리얼즈랑 비슷하게 딜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튈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이제 위성 투자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히토류의 대장은 어찌됐든 간에 MP 머터리얼즈. 근데 제가 이게 계속 나오시는 분들한테도 자주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미국이 자체적인 밸류 체인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쉽진 않아요. 사실 지금 미국이 지금 현 시점에서 연간 필요한 게 한 5만 톤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맨피 머터리얼즈에서 1년에 뽑아낼 수 있는 게 지금 3,000톤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투자 받아가지고 10X 시설, 엑스텐인가 10X 시설 만들면 그거까지 해서 연간, 그 2028년도 항공인데 그러면 연간 10,000톤 뽑아낸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로봇 관련돼서 지금 미국에서 밀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도 또 히토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그렇죠. 텐데 그러면 지금 연간 5만 톤 필요한 게 2028년, 30년 되면 아마 5만 톤에 멈춰 있지 않겠죠. 10만 톤까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히토류 쪽에 엄청나게 돈을 더 때려박을 거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셰일가스랑 뭐 비슷하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저는 그것도 좀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데 셰일가스도 어찌됐든 간에 이제 본인들 매장량이 없지만 기술이 돼서 시작한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자금 조달시키고 계속 상업적으로 밀어주면서 이제 그 자기네들이 자립을 했잖아요. 만들어냈죠. 네, 그러니까 히토류도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걸로만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동맹국으로. 네, 그린란드, 진짜 그린란드 그래서 먹으려고. 그쵸. 네, 그린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제 그리고 뭐 탈 히토류 하려고 뭐 일론 머스크도 많이 노력하고 뭐 그런 게 또 가능한다고 하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제 생각에는 히토류 산업 쪽에는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때려박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세 가지 주제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워너브라더스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고 요거는 12월 중순 1월 정도면은 결론이 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워너브라더스 그리고는 파라마운트, 넷플릭스, 컴캐스트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보면서 뭔가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좀 관찰해 보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히토류는 오늘도 안 될걸요. 미국의 독립은 어려울걸요라는 비슷한 결론 오늘도 나왔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희 그 CMS 증권의 박상준 이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